안녕하십니까, 라리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또 우리 고객님 차량을 또 받아왔습니다. 자, 오늘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올류 K7, 기아에서 나온 올류 K7 2.2 디젤 모델입니다. 그 기존에 뭐 소렌토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똑같은 R엔진 버전이 들어가 있고, 그때는 이제 소렌토는 2.0이었고 지금 승용에 들어가고 있는 현대 디젤 엔진은 2.2 버전이고요. 지금 제네시스랑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 버전을 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페이스리프트 전이라서 그런지 지금 기아 자동차는 지금 K7을 2.2 디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LNT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요소수는 아직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신형 모델이 출시를 했는데 디젤을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디젤을 단종을 시키거나, 또는 지금 19년도 모델 같은 경우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19년에는. 근데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단종시키거나 서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순간 단종 아니면 그랜저나 제네시스 단종 아니면 제 생각에는 뭔가 요소수 SCR 방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나온 이 모델 혹시라도 디젤을 사실 거면 지금 아직까지 판매 중인 이 모델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LNT 방식으로 또 넘어가면 LNT가 훨씬 좋으니까 SCR로 넘어가는 순간 또 분명히 차 힘이나 재본상 뭐 출력은 비슷하겠죠. 근데 분명히 실제로 운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나 뭐 이제 연비 부분에서 손해를 볼 게 분명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존에 지금 현존하는 SCR 방식 디젤차 타면서 느껴본 거는데 항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신다면 아직까지 판매 중인 이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자, 일단 오늘은 또 가볍게 또 카페라리아 가까운 나주호로 또 드라이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재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2.2 디젤 엔진에 2.2 디젤 R 엔진에 202마력, 그리고 토크는 45토크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운전할 때 느낌도 그 정도 출력이라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도 토크감도 좋고 가속감도 부드럽게 엔진 회전이 잘 되면서 가속이 잘 된다는 느낌도 받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이틀 전부터 이 차를 계속 타고 있는데 고속 주행 시에 이제 출력이나 이런 펀칭의 엔진 이제 펀치력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크게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스하고 이 템퍼의 느낌이 이렇게 지금 주행하고 있는 뭐 80km 이하 도로 상황에서는, 일반 시내 주행이나 국도 상황에서는 승차감도 좋고 부들부들해요.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너무 좋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데, 그런데 이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인 게, 제가 기존에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은 안 타봤지만 그 LPI 가스 3.0 모델을 탔었거든요. 근데 IG하고 이 차하고 뭐 껍데기나 샤시도 똑같은 걸, 껍데기를 제외하고 샤시나 뭐 이런 거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플랫폼을 똑같은 거 쓰는데 완전 다른 차라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하체 세팅인 것 같아요. 하체 세팅이 너무 달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타고 가는데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 하면은 시내에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아요. 단단하다는 느낌이 강하고 약간 독일차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런데 IG는 고속으로 가도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서스나 템퍼 아니면 하체 쪽에 뭐 이런 세팅을 좀 더 단단하게 잘 조율을 하고 묶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너에서도 이런 코너 같은 데 들어갈 때 좀 속도를 올려서 들어가 보면 K7은 지금 언더로 쭉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언더 느낌은 나지만 속도가 있다고 해서 개언도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랜저가 훨씬 더 세팅이, 하체 세팅이 좋다 보니까 차를 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세팅 쪽이 훨씬 마음에 든다는 거. 좀 더 스포츠성은 어쨌든 그랜저는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지만, K7은 기아 자동차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엔트리급 모델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현대차보다 좀 더 스포티한 느낌, RV차에서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데 현대차보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중대형차 그 대형차에서는 K9도 그렇고 약간 좀 더 기아 쪽이 이런 대형 세단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하체나 이런 부분을 세팅을 하는 게 의외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였어요. 지금 타고 있는데 굉장히 의외인데 좀 더 주행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속주행 같은 거 해보면 제가 어제 고속도로에서 약간 위기 상황을 한번 만났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이 연달아서 갑자기 정차를 했어.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꽉 때렸어. 뒷자리에는 여자친구가 타 있었고 급브레이크 땡겼는데 와 나 진짜 뒤진이 났어 진짜로. 왜냐면 차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노즈다운이 생기잖아. 근데 이게 차가 뒷바퀴를 놔버려. 뒤가 말려버린다니까. 이게 고속주행 할 때 노 억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브레이킹 시에 차가 이 하차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개 족같이 해놨어. 한마디로 뒤질 수도 있어 진짜로. 나 어제 진짜 뒤질 뻔했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존나 열받네. 이 기아 대형차 개새끼를 나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 어제 급정거했는데 씨발 쳐 박을 뻔했다. 박은 게 문제가 아니야. 차가 뒤에가 브레이크가 딱 밟히면 노즈다운이 딱 생겨서 앞으로 끽 쏠리면서 뒷바퀴가 떠버려. 뒷바퀴를 근데 놔버린다니까. 그립을 너무 10배 뒤에를 놔버린다고. 이 서스랑 템퍼 세팅이 이게 잘못하면 씨발 우리 외할아버지 만나러 갈 뻔했어 지금. 자,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세단에 있어서 승차감이 중요하니까. 이 차는 그랜저보다 훨씬 부드럽게 넘어요. 뒤에서 아몰랑하고 놓지도 않고 굉장히 좀 부드럽게 댐핑이 스무스하게 넘어가. 뒤에 지금 또 우리 고객님이 한번 타시는데 어떤 거 같아요? 승차감 좋아. 승차감 위주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그랜저를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젊은 취향, 그래도 좀 기존의 그랜저보다 많이 영해진 그랜저니까, 요새 그랜저는 훨씬 그 스포츠성이나 좀 더 나는 주행 감각에 있어서 좀 더 차를 타는데 포커스가 막혀져 있고 고속주행이 많다 그러면 그랜저를 타시고, 시내 주행이 많고 그냥 출퇴근이 짧고 나는 좀 편안한 주행, 나는 쏘지 않는다, 나는 나 뭐 한 130, 40까지만 달리고 그 이상은 나는 크게 달릴 일이 별로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면 개인적으로 뭐 K7도 나쁘지 않아요. 부들부들 하거든. 이게 예전에 보면 S클래스 이런 차들이만 있었거든. 근데 국산차도 이게 된다. 자, 오토로 올렸어요. 자, 올리면 닫히기 직전에 살짝 멈췄다가 부드럽게 쫙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인 부분, 이거를 이제 또 국산차가 또 하더라고, 언제부턴가. 그런데 잠깐 또 시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운전석 시트나 조수석 시트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시트 뭐 형상도 나쁘지 않고, 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허벅지 앞쪽 이런 쪽도 다 조절이 돼서 굉장히 시트가 그래도 편한 편인데 좋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게 4천만원 안 되는 차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시트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뒷자리는 이게 현대자동차, 현대 기아차가 이게 문제인 게 꼼수를 부리잖아요. 이게 자꾸 앞좌석 잘 만들어 놓고 뒤에는 지금 우리 고객님이 타 계신데 솔직히 말 좀 해줘요. 뒷자리가 어떤지. 뒷자리가 이 시트 길이가 좀 짧아서 허벅지가 좀 이렇게 앉으면 좀 뜨고, 여기가 엉덩이가 걸터 앉는 느낌이 조금 강해서 엉덩이가 지금 몇 번 안 탔는데 엉덩이가 지금 벌써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기아차 꼼수 부르면 실내 공간을 넓게 빼보이기 위해서 약간 시트를 약간 잘라먹는 거지. 이 허벅지 앞쪽에 닿는 쪽을 이제 빼먹고 삭제를 한 다음에 이 몇 센치의 차이를 이제 거주 공간이 넓어 보이게,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약간 꼼수를 부리는데, 수입차들은 또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꼭 양아치처럼 또 이런 짓을 해갖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랜저보다 바디가 10m 조금 더 길어졌어. 근데 좀 더 길어졌는데, 그 정도 길어졌으면 10m 정도 길어졌으니까 그 정도에 맞게끔 뭐 그냥 시트도 그냥 좀 여유있게 좀 더 빼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원가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여튼 뭐 그렇다는 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꼼수를 잘 부리죠 어차피. 자, 이런데 좀 코너 이제 좀 타볼게요. 자, 이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 놓고. 자, 갑니다. 자, 브레이크 또. 근데 이게 수동 모드에 놨으면 이게 미션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자동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할 때는
크게 이게 뭐 그런 거 없어요. 크게 뭐 이질감이 있거나 미션이 뭐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런 느낌 없는데, 이게 스포츠성을 가지고 내가 좀 쏘고 싶다, 그럼 미션 반응이 바로바로 좀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기존의 소렌토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아직까지 이 미션 로직에 있어서, 자동 변속기 로직에 있어서 현대가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이런 부분을 차후에 뭐 더 개선하겠죠. 토크 컨버터 부분을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들이 뭐 이제 만들다 보니까.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는데 느낌은 뭐 자 쏘면은 언더로 쭉 차가 날아가요. 하중을 잘 실어서 이렇게 쭉 뒤에가 약간 말려 들어가잖아. 뒤가 쫙 말리고 오버가 약간 나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 같은 약간 변태 성향의 운전자들, 그래도 오버 스티어가 전륜구동차가 오버가 잘 나는 걸 좋아하는 운전자는 이런 세팅을 재밌다고 느끼거나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차가 약간 뒤가 흐르면서 대각선으로 코너를 들어가는 그런 맛이 좋거든요, 기분이. 그런데 일반적인 운전자들 입장, 그리고 또 이 차를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가족들이 많이 타고 뒷좌석 승차감을 중요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될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타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차의 서스나 템퍼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조금만 더 강하게 이렇게 묶어주면 훨씬 좋겠는데, 타고 가면 그러니까 고속으로 속도가 올라가서 불안해. 차가 이렇게 롤이 있고, 약간 이제 브레이크 밟을 때 피칭도 좀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족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랜저 쪽이 세게 좀 강력하게 몰아붙였을 때 조금 더 세팅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K7은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타이어 소리는 날 수도 있지만 쭉 말고 들어간다는 거. 쭉. 자, 여기서 한번 던져볼게요. 마지막인데 자, 우와. 차가 알려 들어갈 때 느낌이, 스포티한 드라이빙 하는 차는 아닙니다. 저는 조사부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무조건 조사부는 게 좋거든. 뭘 줘도 그냥 어차피 조사부를 거기 때문에 내 취향에 있어서는 뭐가 됐든 그냥 조사부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좀 부들부들한 차는 조금 내 취향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차 뭐 느낌은, 전체적인 느낌, 완성도는 그렇게 안 좋은 차는 아니고, 그래도 저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조금 더 주고 이게 조금 더 싸거든요. 이 차가 지금 차주분이 나이가 어려요. 젊으신 분인데 25, 6, 20대 중반의 오너신데, 20대 중반의 오너가 타기에는 제 생각으로 그랜저가 더 좋죠. 근데 차주분이 이걸 산 이유가 있어. 뭔지 알아? 이게 그 친척분이 기아자동차에 근무를 하셔. 할인을 30% 정도 받고 샀다는 거. 이 차가 신차가 한 4천 정도 되는데 4천에 30% 할인 받았으니까 지금 중고차로 팔아먹어도 별로 손해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런 이제 점을 생각해서 그랜저를 안 사고 이쪽으로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차는 크게 손해볼 게 없이 이분께서, 이 차주분께서 선택하셨으니까. K7 디젤 오늘 즐겁게 탔는데 좀 싸보기도 하고, 제가 한 지금 2박 3일 정도 좀 오래 탔어요. 차주분한테 차를 받아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분들이라면 그랜저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휠베이스 차도 조금 더 짧고 그랜저가 좀 더 하체 세팅이 좀 더 스포티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뭐 부모님한테 사드려야 되는 차거나 내가 뭐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정도 되면은 K7이 좀 더 고급스럽죠. 특히 이런 내장재 우드 그레인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K7이 좀 더 중후한 맛이 있고,
이 시계는 솔직히 좀 개바세바긴 한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뭐야 이거. 시계는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실내나 외적인 부분들은 고급스러움은 K7이 좀 더 좋고, 차량의 이제 좀 본질에 관해서는 그랜저가 훨씬 더 세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셋업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랜저를 추천드리고 오늘 또 K7 이렇게 즐겁게 탔습니다.